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2인자의 위임 통치입니다. 북한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대북 현안 등 보고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국정 전반을 위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해석이 분분하고 정치권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후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졌다? 어떻게 해요? 이게 정치적 논쟁이 됐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에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3대 세습을 통해서 1인 독재가 더 강력해졌고 권력의 걸림돌이 되는 순간 가차없이 처단이 되는 게 북한 사회다. 그런데 겨우 스트레스 때문에 권력을 위임했다는 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썰을 어떻게 믿느냐. 정권 지지율이 하락을 하니까 대북 이슈로 국면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위임 통치를 한다라는 건 실제로는 뭔가 신변에 이상이 생겼거나 내부 쿠데타로 실권을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정원이 보고했다는 내용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을 하면 이런 주장들은 이제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국정원의 보고 내용이 뭐였죠?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은 가지는데 김여정, 최부일, 리병철 이런 박봉주 등의 어떤 재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제 권한을 좀 일부 위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예. 국정원은 이 배경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9년간 높아진 통치 스트레스를 이제 줄이는 차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둘째로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책임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보위 보고 내용을 여야 간사가 정리해서 발표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거냐 물어봤는데 간사들은 일단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통치 스트레스를 줄인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나름대로 승부를 걸려고 한 분야가 이제 비핵화 관련 협상을 통한 대외관계의 변화,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전자는 하노이 협상 결렬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고 후자도 이제 코로나19 등의 이런 문제 때문에 성과를 지금 장담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받고 있는 어떤 개인의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정책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한 수준에 이뤘을 것이다. 그런 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실패 시의 리스크 관리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이 실패하면 이 북한 사회의 경우에 이제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기는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도자는 이제 무오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다른 누군가가 이제 극단적인 방식으로 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은 북한 엘리트 체제에 부담을 주는 것인 동시에 또 주민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이 지도자가 뭔가 만기칠남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명목상의 책임을 애초에 나눠 가지는 방식을 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주목할 포인트가 바로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인 것이죠. 왜 김여정을 주목해야 되죠? 이 국정원 보고 내용을 보면 김여정이 이제 경제와 군사 등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남 대미 정책을 포함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게 돼서 지금 2인자의 위치다. 이렇게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계자는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김여정은 또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여정이 주도한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사실 책임 추궁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이 지도자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그 뒤이어서 이제 군사행동계획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할 것을 공언을 했고 그걸 실제로 당 중앙군사위에 보고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일은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역설적으로 따져보면 아마도 앞으로 뭔가 당 지도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경제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를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대내외 변수들 때문에 경제사업 개선이 안 돼서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주민 생활이 향상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한 대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따라서 내년 1월 달에 당대회를 열어서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을 새로 제시하겠다.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전략 실패를 인정한 것은 이 김일성 주석 시절이던 1993년에 3차 7개년 전략 실패 인정한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례적으로 지금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그럼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서사였습니다. 당의 전략과 지도자의 교시에는 오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하는 간부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는 사상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것이다. 보통은 이렇게 평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이 뭐 축청되거나 아니 심한 경우에는 죽는 등의 어떤 혹독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하지만 이번에는 간부급 인사부터 시작해서 제철소 지배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일제히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반성하는 메시지를 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지금 실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건데 결국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는 결국 누군가 책임질 문제는 또 아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면에서는 변화라는 겁니다. 네. 뭔가 좀 통치를 정상화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고난의 행군 거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당 중심의 어떤 통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성군 정치를 했는데 이게 이전까지 이제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바꿔놨고 그게 이제 비정상화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 구조를 벗어나서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다수 취하는 방식, 이 당 국가 체제로 다시 돌아가려는 듯이 보이는 것인데 뭐 이번에 노동당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조직 개편이요? 일단 국정원 보고 내용 중에 노동당의 군정지도부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군 총정치국의 상위 개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장성택이 부장을 맡았다가 숙청된 이후에 없어진 행정부가 부활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정지도부나 행정부 모두가 조직지도부가 원래 갖고 있는 권한을 분할 독립시키는 개념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는 조직지도부가 거의 모든 핵심 기능을 다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권한 분산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루어지는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당 중심의 통치 구조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정상화지만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정상 국가와는 좀 거리가 있는 또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은 오히려 주민 통제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일희일비하면서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문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